멕시코시티는 해발 2240m 고원 위에 세워진 태양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거대 도시 한편에는 고대 아즈텍인들이 세운 또 다른 도시가 숨어 있습니다. 8세기경 돌연 사라져버린 수수께끼의 도시 테오티후아칸. 아즈텍의 찬란한 역사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수도이자 중남미 최대의 도시입니다. 인구 2천만의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광장을 중심으로 멋진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남서단에 위치한 멕시코는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멕시코시티는 16세기 이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열정의 도시로 불리는 멕시코시티가 중남미 특유의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821년 독립 이전까지 멕시코는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로 고통받아야 했던 비운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중앙에 위치한 소칼로 광장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은 러시아에 있는 붉은 광장이죠. 소칼로 광장 곳곳에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명물이 있는데요. 옛 아즈텍인의 복장을 한 주술사들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대성당 앞에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주술 행위를 진지하게 체험하고 있는 관광객들이죠. 생소하지만 재미난 볼거리가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아 끕니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엔젤 탑은 스페인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운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탑입니다. 식민 침탈에 저항한 투사와 영웅들의 피는 뱀을문 독수리를 태양신의 계시로 여겨 호수 위에 도시를 세운 아즈텍인들의 강인한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멕시코인들의 독립과 저항의 상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광장 정면에는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고대 아즈텍인들의 신전을 허물고 그 위에 정복을 기념하며 이 성당을 지었습니다. 18세기 건축이 시작된 이후 300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바로크 양식의 아름답고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잔인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살육과 전쟁 끝에 지어져서일까요? 성당은 호수를 매립한 지반이 약해서 매년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찬란한 문명과 아픔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이곳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인들은 식민시대 이전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의 화려한 건축물 아래 묻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고대 아즈텍인들의 도시 테노치티틀란 유적은 아주 우연한 계기를 통해 마침내 1978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성당 인근의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한 전기공이 석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의 여신 코열사우키에 관한 아즈텍 신화의 한 장면이 그려진 이 석판이 출토되면서 이곳이 아즈텍인들이 세운 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심장부였음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석판 옆 유물들과 신전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멕시코시티의 역사지구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발견된 유적지에선 신상과 신전의 유물들이 출토됐는데요. 다양한 신을 믿었던 아즈텍의 종교는 건축술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과 달리 호수 위의 섬이었던 호반도시 테노치티틀란 위에 높은 신전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축술이 동원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거대 도시 테노치티틀란, 그 높고 화려한 고대 도시의 건설에는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고 그 노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공포는 무서운 살육을 불러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꺼내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인신공양의 풍습. 아즈텍인들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인 피와 심장을 신에게 바쳐야만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의 흔적은 신전 곳곳에 남아 당시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신공양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전을 허물고 그 돌을 뜯어 성당을 세웠는데요. 그래서인지 광장 위의 건물들에 쓰인 석재가 광장 유적지의 석재들과 그 색이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민시대 스페인이 세운 성당과 발굴로 드러난 고대 아즈텍의 유적지, 그리고 현대적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삼문화 광장은 세 시대의 문화가 고루 공존하는 현재 멕시코 시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굴된 아즈텍 유물의 일부는 국립인류학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아즈텍인들의 합장묘는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쳐졌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정복자였던 스페인인들은 이들의 미개한 종교의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즈텍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재해와 기근, 전쟁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전쟁 포로는 물론 뛰어난 아즈텍 전사들의 심장도 인신공양을 통해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인간을 신에게 바칠 만큼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아즈텍인들은 비의 신 틀랄록을 비롯해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다신교 문화는 아즈텍 이전의 톨텍 문명의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과거의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태양이 있었는데 각각 홍수, 불, 바람, 제규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즈텍인들은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매일 인간의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태양이 사라져 멸망할 것이라는 일종의 종말론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인신공양 풍습을 낳은 태양과 달의 신화, 아즈텍인들이 거처를 옮기기 위해 대이동을 하던 중 발견하게 된 신비로운 도시의 흔적은 신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멕시코시티 북동쪽 약 50km에 위치한 신비의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입니다. (8세기경) 돌연 사라져버린 수수께끼의 도시 테오티우아칸을 아즈텍인들은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유적만이 남아있었지만 그 웅장한 피라미드의 유적을 신들이 세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테오티우아칸에는 기원전 8세기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도시 국가로서 형성이 되고요.
서기 200년부터 600년 사이에 대대적인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됩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바로 태양의 피라미드로서 높이가 63m, 밑변의 길이가 220m의 엄청난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왕의 무덤으로 쓰여졌으나 이곳의 피라미드는 신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규모가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맞먹는 태양의 피라미드는 아메리카 대륙 최대 고대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로 명성을 알린 테오티후아칸의 유적지는 멕시코시티와 같은 해인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진흙과 석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피라미드 유적들만 남아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을 뒤로한 채 해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태양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 피라미드를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요, 태양의 피라미드 정중앙의 꼭지점입니다. 이곳에 손을 대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길을 받고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이 신의 거처로 믿을 만큼 광대했던 테오티후아칸은 20평방킬로미터에 인구수 20만에 달했던 거대 도시였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를 두고 도시를 양분하며 넓게 뻗은 사자의 길을 따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잃어버린 고대 도시 테오티후아칸의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발굴된 규모가 전체 유적의 10분의 1에 불과해 아직도 미지의 유적들이 땅속에 묻힌 채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보존이 잘 된 테오티후아칸의 주택가 역시 복원 작업과 발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적지 곳곳에서는 이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건축물과 방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방과 여러 개의 방들이 모여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2층이고 이 밑에 여러 개의 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에는요, 석회가 발라져 있고 그 위에 아주 예쁜 벽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유적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남아있는 벽화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모습을 주로 그린 벽화는 특유의 붉은 염료로 채색되어 있는데요. 복원된 벽화의 모습은 놀랍도록 정교해서 테오티후아칸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짐작케 합니다. 아름다운 외형을 자랑하는 이 건축물은 무엇을 하던 곳일까요? 달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신관이 거주하던 케트살 파팔로틀이라는 궁전입니다. 신관이 살던 화려한 궁전의 모습은 당시 종교인들의 높은 지위를 말해주는데요. 이제는 흑요석이 박힌 부조들만이 남아 과거의 번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유적지는 중심이 되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양옆으로 크고 작은 피라미드 신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피라미드 요새를 이루고 있습니다. 케찰코아틀 피라미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피라미드 벽면은 뱀 모양의 조각상들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인간에게 위협을 가했던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던 아즈텍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태양의 피라미드 서쪽 언덕 위에 위치한 달의 피라미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40m로 태양의 피라미드보다 그 규모는 작지만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정상의 높이는 거의 같습니다. 그 옛날 이곳 정상에서 희생자들이 제물이 되기 전 내려다본 테오티후아칸의 모습도 과연 신들의 도시처럼 아름다웠을까요? 멕시코 베라크루즈 지역에는 볼라도레스라는 전통 의식이 있습니다. 까마득한 25m 높이의 기둥에 오르는 모습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아슬아슬한데요. 하늘을 나는 사람이란 뜻의 볼라도레스는 아즈텍인들이 풍요를 기원하며 행하던 기우제의 일종이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아즈텍 문명처럼 그들의 전통 역시 관광객을 위한 쇼로 변질돼서 여행객들의 애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의 뛰어난 역법이 담긴 태양의 원형 석판입니다. 1년을 260일로 계산한 종교력과 365일로 계산한 태양력이 모두 담긴 이 이중달력은 아즈텍의 농경과 문화의 중심이 됐을 뿐 아니라 종교와 신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화 속 깃털 달린 뱀의 형상을 한 케찰코아틀 신이 52년에 한 번씩 귀환을 예언한 해도 바로 석판의 두 달력이 일치하는 해였죠. 그리고 이 예언은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케찰코아틀이 귀환을 예언한 1519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군대가 아즈텍 문명의 땅에 상륙한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건너온 침략자들은 호수 위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낙원으로 착각했을 정도라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텍스코코 호수 위에 세워진 호반도시 테노치티틀란은 인구 30만에 달하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누렸던 찬란한 아즈텍 문명도 정복자들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몬테수마 2세는 당시 아즈텍 번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케찰코아틀 신이 예언한 해에 상륙한 에르난 코르테스의 군대를 신으로 착각해 환대하는데요. 하지만 몬테수마의 궁전으로 입성한 스페인 침략자들은 인신공양의 끔찍한 풍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돌변한 정복자들의 무차별적 살육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전이 300년간의 식민 통치로 이어지리라고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1521년 당시 테노치티틀란을 함락하고 아즈텍을 멸망시켰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의 집은 아직도 멕시코에 남아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심하게 훼손된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문명을 무참하게 파괴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정복자의 집이 나무에 휘감겨 그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폐허로 변한 모습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수십만 아즈텍 전사들의 피로 물든 격전지는 이제 고요를 찾았지만 아즈텍인들의 생명력처럼 질긴 나무뿌리는 쓸쓸한 정복자의 최후를 보여주듯 아직도 그의 집을 휘감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호반도시 테노치티틀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멕시코시티 남쪽으로 25km를 달려 도착한 소치밀코입니다. 다행히도 과거 아즈텍인들의 농경 재배 단지였던 이곳에는 호반 도시였던 테노치티틀란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신비로운 호반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소치밀코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멕시코인들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소치밀코입니다. 그 옛날 이곳은 굉장히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떠있는 인공섬입니다. 인공섬 궁금하시죠? 그 옛날 아즈테카인들은요, 갈대로 배를 여러 개를 만들어 이 호수 바닥에 있는 진흙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후에 농작물을 재배하게 됐죠. 이곳은 아즈테카인들의 중요한 농산물 재배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이 오염돼 가지고 농작물 대신에 꽃을 재배하는 화훼단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이 특이한 밭은 치남파라 불립니다. 갈대 위 진흙을 채워 만들어진 아즈텍인들의 이 농경단지는 오염된 물로 농경 재배가 어려워진 이후 꽃을 재배하는 수상 화원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소치밀코는 아즈텍어로 꽃밭이라는 뜻입니다. 아즈텍인들이 남긴 놀라운 농경 재배 방식은 이 도시의 이름처럼 향기로운 유산으로 남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보트를 타고 노래하는 무리들을 흔히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 멕시코의 민속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마리아치입니다. 관광객들이 하나둘 마리아치의 노래에 빠져드는데요. 흐르는 운하와 꽃향기를 반주 삼은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소치밀코의 낭만을 완성합니다. 밤이 찾아온 멕시코시티의 가리발디 광장인데요. 즐거운 음악과 관광객들로 이곳의 밤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지칠 줄 모르고 연주를 이어가는 마리아치들의 흥겨운 노래는 300년 식민 독재와 민주항쟁의 성처를 모두 잊은 듯 보입니다. 아픔을 딛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멕시코의 힘이 이 열정적인 광장의 밤에 녹아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지나 지금의 멕시코시티는 낙천적이고 유쾌한 라틴 아메리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수 위에 도시를 쌓아올린 뛰어난 건축술과 종교, 정치, 문화를 융성하게 했던 문명은 정복자들조차 채 파괴하지 못했던 아즈텍인들의 경이로운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신에게 심장을 바치고 얻은 영광의 도시는 사라졌지만 그 문화유산은 멕시코시티 심장부에 살아남아 멕시코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